안녕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훈련을 많이 하고 조기 교육을 해야지만 스포츠 선수는 큰 대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는 법칙인데요. 7살에 시작한 게 100%라고 하면 9살에 시작하면 95% 떨어지고 10살에 시작하면 90%로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30살이 넘어서 운동해 보십시오. 코치조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배우러 가면 서로 나눠져서 하잖아요. 코치조, 아마추어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뭐 천부적인 재능이 천부적인 재능은 없습니다. 오직 훈련의 결과입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하는 조코비치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그 물 빠진 수영장이라는 데가 테니스 치기 연습하기가 치고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10배 이상 할 수 있어요. 왜? 공이 쫙 굴러내려가고 갈 데도 없고 그 안에 들어서 저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지도자는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제가 이제 교육청의 장학사를 체육 장학사를 무려 10년을 하면서 코치들을 많이 관리해 보니까 돈을 따지고 뭐 보수를 이렇게 따지면서 근무 조건을 따지는 친구 쳐놓고 선수를 잘 가르치는 사람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선수를 지도하는데 헌신적인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해요. 그런 사람한테서 큰 대선수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코치한테 맡겨서 할 수가 없어요. 재벌이라도 그건 안 됩니다. 자기 부모가 직접 또는 형이나 뭐 하여튼 가족 중에 누군가 뭐 이런 사람이 와서 헌신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대표 선수가 와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세리, 진짜 그때 당시에 세계 제패라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시절에, 지금은 세계 제패하는 여성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만 정말 어려운 시절에 그 박세리 선수 아버지는 박종천 씨라고 뭐 좀 건달 출신이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 싱글 정도 치는 아마추어 골퍼였는데 딸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뭐 눈썰미만 있으면 코치들이 가르치는 거 몇 번 보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알잖아요. 싱글 정도면 충분히 가르칩니다. 축구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축구에 좀 찍어 있으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아빠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른 알아듣고 코치 선생님들은 믿지 말고 부모들이 직접 훈련을 시켜서 성공한 예도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국가대표 에이스인 홍성찬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는 그 아빠한테 홍월표 씨라고 그 농협의 상무를까지 하던, 지금 뭐 지역에서 체육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그 아버지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코치 선생님이 하는 건 그대로 두고 당신이 애가 오면 방과 집에 오면 직접 볼을 한 1000번씩 무조건 하여튼 재미있게 하여튼 쳐봐라.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그 어린 시절에 전국 1위를 계속 하고 올라가다가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테니스 스포츠나 뭐 모든 공부도 그렇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점프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윤성 씨라는 분인데 태권도장을 하던 분이에요. 이제 어머니도 아마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던가 봐요. 같이 경영해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인천인가 수원인가 거기서 태권도장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아들이 이제 나라라 그 프로그램에 나오고 아주 유명해지고 얘가 기술이 아주 월등하다는 게 다 입증이 되니까, 얘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 보내구나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과감하게 이제 태권도를 거기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 태권도장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근데 계속 했겠죠. 계속 지도했겠죠. 특히 이제 그분이 한 거는 이제 그 태권도장이 바닥이 그 다다미를 깔았잖아요. 거기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드리블하고 뭐 이런 기술 연습을
이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랬다는 말도 있긴 하는데, 보통 태권도나 유도한 사람들이 구기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에 맞춰가지고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축구도 아마 그 도장에서 시켰던가 봐요. 거기서 뭐 리프팅도 하고 뭐 드리블도 하고 슛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시범꾼으로 이제 이 강인이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라 슛돌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히로인처럼 돼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선수로 지금 정평이 나 있고 아마 오늘 하는 이 게임에서도 내가 콜롬비아랑 게임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마 중용될 것 같아요. 그 기술은 아직 메시처럼 장착이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만 좀 보강되고 좀 경험만 쌓이면 뭐 메시처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전혀 이 선수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아버지가 마라도나를 좋아해가지고 마라도나가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기본기를 충실하게 가르쳤고 그 현란한 기술을 이제 장착하게 된 거죠. 이제 마라도나가 테니스공 2개를 리프팅한 동영상을 보고서 마라도나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잘 가르쳤다는 거죠. 기본기를 잘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드리블도 좋고 패스도 좋고 아주 패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왼발 킥이 정확하잖아요. 그게 연습의 결과인 것이지 무슨 재능이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하고는 연습의 결과지 우연히 잘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스포츠와 농사와 공부는 전혀 우연히 잘 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입니다. 장난과 비슷하게 장난처럼 아주 되도록 좁은 장소에 있고 재미있게 연습하는 거죠. 탁구 같은 경우에 탁구 코트를 식탁 같은 데서 좁은 데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에러가 없이 그냥 계속 치게 되잖아요. 그게 숙달에다 그냥 큰 데 가서 또 해도 그 기술이 어디 가지 않. 근데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코트가 작으니까. 코트를 줄여라. 연습 훈련장을 줄여라 이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전문가에게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원포인트 레슨으로 뭐 하나 받으러 가는 건 좋지만 계속적인 전문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부인 경우에 어머니가 공부시켜가지고 거의 다 성공했어요. 저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칭기스칸 학습법이란. 제가 운동선수를 가르쳐 본 것으로 봐서 공부도 그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공부도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15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지 걸을 수 있답니다. 근데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마음먹기까지 1500번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세뇌 교육을 하듯이 살살 꼬셔가지고 애들을 강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그 애한테 공부가 좋다, 공부를 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예쁜 이성도 만날 수 있고 성공이 보장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만 나중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1500번을 들어야지만 정말 그렇게 하게 됐다는 하는 것이지 그 어려운 공부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부모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자주 성심을 다해서 오랫동안 기본기를 제대로 훈련시키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는. 아마 지금 벌써 중학교 학부형이 제 이 말씀을 들으면 애가 좀 늦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훈련을 하면 풀로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네 번째, 되도록 좁은 공간에서 많은 훈련을 하도록 누가 보면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많이 훈련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3살 버를 여든 간다는 거니까 되도록 어린 나이에 연습시켜라 이거야. 우리나라 말 이게 세계에서 최고 좋은 말입니다. 3살 버는 여든 간다. 이때 다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프로 선수인 사람이 이강인 선수나 무슨 메시처럼 기술 훈련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저는 요새도 테니스를 쳐보니까 어느 실력 한계에서는 못 올라가요. 선수 치들한테 되질 않아요.
훈련을 많이 해봤던데도 뭐 어느 정도 뭐 좀 상류층까지는 올라가지만 선수 출신만큼 최고의 에이스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6번째입니다. 베토벤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아버지가 궁중의 악사였었어요. 근데 그 궁중의 악사는 아무리 악기를 잘 연주해도 누가 돈 주지 않잖아요. 그 돈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식을 데려다가 무슨 아주 재주를 보이면 돈도 엄청나게 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을 뒤로 해가지고 피아노 치게도 만들고 뭐 와서 작곡도 한 걸 발표하기도 하고 피아노도 쳐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는데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정말 엄청 아주 잔혹할 만큼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냥 거저주는 재능은 없습니다. 재능이 있다 하는 건 좋아한다는 것뿐이에요. 좋아하면 잘하게 되는 거니까.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건 좋아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체위영재의 조건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지능이 있으면 되고, 지능이 그렇게 높아야 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과제 집중력이 강해야 돼요.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나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네. 사실 맹자보다 맹자 어머니가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그렇게 뭐 이렇게 3번이나 이사시켰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더라면 맹자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메시 아버지가 메시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메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자꾸 메시가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고, 사실은 그 뒤를 보면 그 아버지가 삼부리그의 감독이었던 분이고 아주 기본기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고, 지금도 메시의 어린 시절의 그 기술 장면을 보시면 1000여 편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데 하나도 이쪽 사람은 안 찍고 메시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뒤에 있었던 정말 철없는 메시가 뭘 알았겠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기교육의 절대적인 중요성이요. 그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기교육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말인 생각입니다. 앵무새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면요. 이 앵무새가 태어난 지 2달 이내에 사람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1달 또는 2달 내에 가르치면은 사람 말을 평생 따라하는 앵무새가 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르쳐 보세요. 죽어도 영원히 안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조기교육 각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각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어린 나이에 많이 시키면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를 만들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